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품격을 다하는 더해봄TV의 손수연 아나운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과 들이 푸르름으로 물들어가는 계절이죠. 따뜻한 4월의 햇살처럼 저희 더해봄 시니어 코칭 센터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시니어 분들에게 품격 있는 삶을 드리기 위한 은퇴 없는 나의 노후 은나노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8회 은나노 특강으로 피플웨어 교육 컨설팅 대표 정진일 교수님의 인생의 돌파구가 필요한 당신 1인 지식기업인이 되라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오프라인과 줌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품격 있는 삶을 누리시는 귀한 정보를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피플웨어 교육 컨설팅 대표 정진일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귀염둥이 정진일입니다. 네.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그냥 저희 와이프가 저랑 27년 살았는데 요즘 귀엽대요. 백세가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인생 100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 100세 우리가 이제 인생 100세까지 산대. 그랬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와 대박이야.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 혹시 되게 가부장이세요. 옛날 전형적인 아버지들. 너무 어머니한테 저는 아버지 그러면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아버지 그러면 저기 손아빠 그러면 어머니한테 이거밖에 뭐라 그래? 저기 손아빠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근데 이걸 못 하세요 지금은. 왜? 이가 없어요. 이게 없어. 이걸 못 하세요. 이거를 이게 안 돼. 이가 있어야지 이게 소리도 멋있게 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뭐라 어머니는 멀쩡하시거든요. 아버지는 임플란트 아니면 이게 안 돼 이게. 저녁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지만 집밥을 너무 좋아해요. 밖에 있는 밥을 잘 안 먹거든요. 저는 술, 담배, 커피를 못 해요. 그래서 집에 좀 일찍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오면 옛날에는 이렇게 가면 오면 이렇게 안 물어보고 밥을 이렇게 차려줬거든요. 근데 지금 딱 가면 문 앞에서 물어봐. 이렇게 딱 문 열고 신발 벗기도 전에 먹었어? 먹었냐고. 먹었겠지. 그지? 알았어. 근데 이제 나 들어와서 이렇게 먹으려고 딱 들어왔는데 얘기할 틈도 안 주고 먹었지? 그럼 먹었겠지. 이러고 들어가면 못 먹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운동한다고 나가서 밥을 사 먹은 적이 있어요. 왜 집에서 그 밥 먹으면 체하잖아요, 요새는. 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바뀌었어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경제적인 거. 근데 제가 가진 건 없는데 꿈이 그렇게 커요. 그것 때문에 그 여자가 더 열받은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안 되면 꿈이라도 작으면 작은 일이라도 할 텐데 대빵 쥐뿔도 없는 놈이 꿈은 겁나게 커요, 이렇게. 그리고 꿈을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는 되게 기분이 나쁘대요. 왜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통 남자들은 뭐 이러잖아요. 걱정 마. 내가 장미 밭을 산내끼로 묶어서 줄게. 막 이런 것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저는 뭐라 그러냐면 여보 걱정 마. 30년만 기다려. 이렇게 숫자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숫자를. 그러니까 걱정 마. 당장 해줄게 이래야 되는데 여보 걱정 마. 그건 한 15년 걸리거든. 15년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짜증나 죽겠대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싶은데 숫자를 얘기하니까 이런 시간 15년을 어떻게 기다려? 근데 여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바뀌었을까요? 제가 27년 전에 연애할 때 했던 걸 다 이뤘어요. 30년 만에. 나이가 먹을수록 계속 우상향을 하니까 안 떨어져요. 이게. 경제력 우상향, 사회적인 지명도 브랜드 우상향, 사람 따르는 거 우상향.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실래요? 자, 태어났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사는 게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겁니까? 아니면 혹시 이건가요? 그럼 혹시 이런 건가요?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뭐 욕심내서 사니?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돼. 그 나라에서 돈 나와.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까? 아니, 뭐 혹시 이런 건가요? 이렇게 가는 건가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진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떻게 살면 아름다울 것 같으세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신기해. 잘 보세요. 먼저 이렇게 낮게 가다가 옆에 사람 탁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했거든요. 나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점점 손이 가다가 이렇게 올라 이렇게. 여기 몇 분이 그러셔서 시작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제가 이 그래프 종류가 한 1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10가지를 딱 보여주고 강의 갈 때 가끔 써먹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 스티커로 붙이라고 이렇게. 그럼 어떤 그래프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이건 아니에요. 왜? 본인이 절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 이건 신도 이렇게 못해. 이건 못해. 그러니까 본인들 주제를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약간 욕심을 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넘들이 욕하거든요. 지랄하네 이러니까 이건 나는 안 해.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저런 더 또라이 이러니까 안 해. 뭐냐면 가운데를 찾습니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네, 그래서 뭐냐면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왜 잔잔하게 가도 뭐가 불만이 없냐면 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거예요. 어디까지. 높이를 안 정하시면 선생님도 괴로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꾸는 꿈이 거의 다 비슷해요. 보세요. 60이 됐든 50이 됐든 은퇴 딱 하면 처음에 딱 뭐부터 할 것 같으세요? 은퇴 딱 했다. 그렇죠. 가자. 여행도 한 1년 다니면 더 이상 못 다닙니다. 첫째, 이제 무릎이 조금씩 아프고요. 눈치를 줘요. 맨날 당신은 여행만 다니냐고. 그래서 이제 여행 잠깐 1년 다니면, 그 다음에 또 뭐 할 것 같으세요? 남자분들은. 아우, 잘하시네요. 이렇게. 여행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산을 막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도봉산에 가면 진짜 남자만 있어요. 젊은 애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 그 국장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국장님이 한 3급이거든요? 꽤 높아요. 그러셨는데 맨날 저한테 자랑했던 분이세요. 야, 나 인마 은퇴한다 이 자식아. 너 연금 이런 거 받아봤냐? 저는 10년만 하거나 연금이 없거든요. 그러시더니 산으로 올라갔는데 전라북도에서 그분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말이 달라지더랍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 은퇴하고 처음에 산에 갔을 때는 호칭을 그대로 불러줘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막 이러는데 한 3년째 산을 갔더니 말이 좀 달라졌답니다. 국장님, 또 나오셨네. 잘 보세요. 국장은 똑같이 붙여줬는데 가운데 단 하나가 짧은 거 하나 들어가서 또 오셨네요. 근데 그 말이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맨날 산에만 오세요. 여기 뭐 산에 뭐 있습니까? 맨날 산에만 다른 데는 안 가세요?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추구하는 최대 가치가 행복이거든요.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어디서 보면 다 행복이 행복. 인간은 누가 너 왜 태어났니 그러면 다른 할 필요가 없어요. 저 행복해지려고 태어난 거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최대 가치거든요. 사랑도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고 돈도 행복해지려고 버는 거고 여행도 행복해지려고 가는 거지 그잖아요. 행복 위에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오래 살고 싶은 것도 행복해지는 걸 많이 보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은 거지 행복하지 않으면 오래 살고 싶지도 않거든요. 근데 동물도 똑같아요 우리랑. 인간을 제외한 우리는 그래서 동물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등동물과 고등동물을 분류하는데 고등동물에 유일하게 인간만 들어가 있어요.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은 하등동물이라고 하는데 느낌이 벌써 다르죠? 고등? 하등? 뭐가 높은 것 같으세요? 내가 어디 가서 뭐가 높을 때? 하등! 하등이 높대요. 옆에서 이런 하등 같은 자식 같으니라고 에라이 씨. 고등하고 하등은 고등이 높잖아요. 근데 왜 인간을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그거는 잘 모르시죠? 저는 알죠. 인간과 동물을 놓고 실험을 이렇게 해요. 맛있는 걸 줬거든요? 인간이 엄청 행복해요. 맛있는 걸 줬더니
보면 알잖아요. 표정 보면. 아까 밥 먹을 때 좀 행복한 표정 보셨죠? 아니, 행복한 놈이 어떤 표정,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불행한 놈이 이러겠어요? 아우, 씨발, 불행해, 이러겠습니까? 행복하니까 그러는 거지? 근데 동물도 맛있는 걸 줬더니 얘가 표정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먹을 걸 주면 인간도 행복해, 얘도 행복해 하는구나. 그리고, 섹스. 잠. 효과야 돼. 근데 유일하게 동물이 인간을 쫓아오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행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금방 제가 얘기했던 먹고, 보고, 마시고, 느끼고 이런 행복을 원초적인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물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물이 못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인간만 자아존중의 욕구가 있어가지고요. 네, 자아존중의 욕구.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맨날 호텔에서 맨날 비싼 걸 맨날 먹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여행을 1년을 다녀도 절대 끝까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고등동물이어서. 인간이 최대로 느끼는 행복이 뭐냐? 이 뇌과학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행복을 뭘로 측정하냐면 호르몬으로 측정하거든요. 신경전달물질,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거요. 이거 다 측정할 수 있어요. 지금 기계로. 측정을 하면 최대치로 나올 때가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아니에요. 섹스할 때도 아니야. 여행 갈 때도 아니야. 언제냐? 인간만. 선생님 잘하시네. 선생님, 인간만 일을 하거든요. 인간만 일을 해요. 다른 동물을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고, 인간만 먹고 살려는 데 하나 더 있어요. 뭐, 자아존중의 욕구. 내가 이러려고 태어난 거야. 난 먹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그거는 보조적인 거. 그때 최대치가 돼요. 호르몬이, 그래서 그때 측정하면 이 호르몬 어느 정도 수치까지 가냐면, 마약하고 똑같아요. 화면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어머니가 음식 해주면 어떨 때 제일 행복해 합니까? 엄마 너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먹으면 미치겠어. 왜 했더니 맛있어서 돌아버릴 것 같다. 이러면 엄마 미쳐요 그냥.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더 맛있는 걸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너무 표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식당 가서 제가 식당 주인이 어떨 때 제일 행복한 걸 알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주인만 오면 그래요. 막 그러면 왜 그러세요? 그래서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 음식이 뭐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현기증 나. 저기 갑자기 막 보너스가 접시가 막 나와. 이게 이렇게 필요한 거 없냐고. 아무것도 안 입디다. 네. 선생님, 하다못해 스타벅스 가서도 앞에서 제가 이런 짓 잘하거든요. 얘가 셋이라 스타벅스 가면 커피가 5잔이에요. 기본이 3만 원이야. 미치겠다. 막 그러면 고객님 무슨 일? 어떻게 커피 향이 이렇게 돌아버리겠네. 막 이러면 저기 내가 이거 그렇게 해서 받아온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이거 그래서 받아온 거예요 이거. 그러더니 뭐라도 더 줘야 되는데 커피는 못 주고 잠깐 기다리시라더니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라고 해서 제가 그 뒤에 3개 더 받아왔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선생님 들으세요. 모든 인간은 자아존중의 욕구가 있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아주는 사람한테 목숨 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와이프가 간단해요 그냥. 표현을 제가 겁나게 잘해줘요. 뭐 먹으면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먹으면 와이프가 먼저 물어보게 하지 마세요. 어떨 때 이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냐면요. 일을 했을 때. 선생님, 인간이 내뱉는 감탄사 중에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해서 알거든요. 인간이 내뱉는 감탄사 중에 행복하다는 최고. 그 다음에 이 행복하다 밑에 있는 단어 중에 최상위 단어가 뭐냐면요. 뭐 맛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보람이 있다서요. 보람. 근데 맛있는 거 먹고 보람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표현 해본 적 없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보람 있다고 그러세요? 제주도 가서 보람 있다고 그러세요? 멋있다. 좋다. 이런 얘기하지. 보람 있다 소리는 딱 한 군데 써요. 인간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래서 일이 없으면
보람을 느끼고. 오늘 주제가 이거거든요. 근데 요거 보지 마시고 여기 한번 보세요. 네. 1인 지식기업 프로강사예요. 근데 아마 좀 말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강사는 익숙하시죠? 강사. 그죠? 많이 들어. 여기도 좀 강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강사라는 말을 이렇게 약간 놓아버린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왜? 아까 우리 선배님들 왜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잘 보세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다시 태어나도 저를 또 만나겠다고 지금 미치겠어요. 진짜로. 결혼한 남자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상황이 딱 3가지가 있대요.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 끝나고 가다가 죽어. 잘 들어보세요. 첫째,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을 존경합니다. 배우자끼리 존경한다 소리는 진짜 나오기 어려운 소리라고. 사랑한다 소리는 많이 한대요. 근데 당신을 존경한다 소리는 진짜 나오는 소리가 아니랍니다. 두 번째는 그게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또 만나겠다는 소리래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너는 어떤 사람 되고 싶니? 그러면 아버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죽어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대요. 그거는 근데 제가 죄송한데 그거를 48에 다 끝내버렸어요. 와이프한테 그건 다 그 소리 다 들었고 아이들 셋한테 전 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기분 좋게 내려올 수 있어요.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지금 평생 소원인 서울에 아파트가 27억인가 되더라고요. 사줬거든요? 제가 90만 원 들고 올라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의 가장 큰 소원이었대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을 살 때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하고 명의를 와이프 앞으로 했어요, 그냥. 명의도 아니고. 저도 집이 없으니까. 줬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한번 안 그래요. 누나 안 그래. 제가 김창옥 선생님이랑 둘이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더블 강연을 했거든요. 김창옥 선생님이 먼저 하시고 뒤에서 대기실에서 강연을 듣는데 그때 저한테 너무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대목이냐면 김창옥 선생님이 우울증을 되게 심하게 앓았던 거 아시죠? 진짜 많이 웃잖아요. 그날 강연 때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안 믿는데요. 그게 너무 슬프대요. 그래서 무슨 사람들은 김창옥이라는 사람을 보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다 이런대요. 아유, 교수님이 무슨 소리예요. 그럼 우린 죽어야죠. 이러는데 다. 그래서 얘기를 못 한대요. 자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다 죽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죽어야죠. 그러고 죽는데 이렇게, 이런데요. 이렇게. 그래서 죽는다 소리를 못 하는데, 그 어떤 말이 저는 가슴이 와서 닿았냐면, 그 말,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멋있는 명대사였어. 그 어머니들이었거든요. 어머니들. 왜 무대에 올라가면 그렇게 사람이 빛나는 줄 아냐고. 조명을 이렇게 비춰주면 무대에 올라가면 가수 멋있잖아요. 왜 멋있는 거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얘가 어두워서 빛나는 거라고. 얘가 어둡지 않으면 앞에서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춰도 빛나지가 않는데. 근데 얘가 어둡기 때문에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뒤에 와서 안막 뒤에 보셨냐고. 왜 거기가 어두운지. 그렇게 살아? 왜 강사라는 말을 제가 넣지 않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통계실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강사란 이름을 가지고 직업으로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 직업인 거죠. 그거는 생업이에요. 취미로 강사하시는 분 거의 많지 않거든요.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직업 종류 중에 비통계로 보면 제일 많아요. 왜? 강사들 중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비통계는 공식 통계에는 강사보다 더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비공식 통계를 보면 강사들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학원 강사, 학습지 강사, 그분들 다 강사거든요. 그죠? 저기 우리 그 문화센터 강사 다 강사님들이세요. 엄청 많거든요. 주위를 보시면
방과 후 강사. 엄청나잖아요.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코로나가 빵 터지고 제일 타격을 입은 업종 중에 한 곳이 어디겠어요? 강사계예요, 강사계. 왜? 사람을 못 만나게 하잖아요. 옛날에 우승 강의 하려면 이렇게 가서, 여기 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썩을 이게 안 돼. 여기 보세요. 그랬더니 안 보여. 안 보여. 모니터로 이렇게 봐야 되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어야 되는데, 그래, 저 이쁜 얼굴도 보고, 아이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가 안 돼요. 뭐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싹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강사란 직업군이 3분의 1이 없어져 버렸어요. 선생님, 직업이라는 통계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요.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6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직업으로 잡거든요. 근데 1년을 못 했잖아요. 직업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1년을 못 했으면. 그분들이 그러면 뭐 하겠어요, 지금? 뭔가를 또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 그랬죠. 그 와중에도 시작하는 사람들. 네. 이유가 있을 거랍니다. 저는 강사라고 지칭을 잘 하지 않아요. 지식기업가라고. 나는 사업가예요. 강의를 하는 강사가 아니라 강의는 사업을 하는데 수단인 거예요. 그러면 강의하는 강사와 지식기업 전문가가 뭐가 다르냐? 강의하는 강사님은 강의를 해야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죠? 강사는. 근데 지식기업 전문가는 강의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왜? 그게 먹고 사는 게 강의를 안 해도 먹고 사는 게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 선생님, 유행과 트렌드는 차원이 달라요. 유행은 안 해도 나한테 손해가 별로 없어. 예를 들면 짧은 치마 유행한다고 내가 짧은 치마 안 입는다고 손해보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그죠? 누가 빤따기 옷이 유행이래. 빤따기 옷 안 입는다고 해서 내가 불편한 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패러다임은 안 그렇습니다. 패러다임은 뭐냐면요. 패러다임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완전히 뒤집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행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코로나는 패러다임을 만들어 버렸어요. 강사는 강의를 해서 먹고 산다? 노. 왜? 강의가 없는데 어떻게 먹어? 없는데? 선생님, 벌써 400명 딱 올라가니까 5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2단계 들어갑니다. 이제 좀 이따 1.5단계 또 2.5단계 가면 작살나요, 이제. 5명이고 나발이고. 근데도 못 모여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1년 반 넘었는데 안 끝나잖아요. 제가 볼 때 저랑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은 지금 아까도 오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잘 나간다고. 이게 사회가 재밌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프로 강사에 도전을 하고 했는데 그럼 제가 한번 잘해놔. 이게 저거든요. 혹시 선배님들도 제가 이거 청와대 갔을 때 대통령한테 훅 던진 거예요. 이게 강사와 지식기업 전문가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강사님들은 어디 가서 자기소개할 때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강사 정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시죠. 저는 그렇게 소개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벼랑 끝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보다 건강한 생각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성공한 사람들 꿈꾸는 분들에게 자신만의 성공 전략을 통해서 요건 뭐냐면 보세요. 이게 미션이고 요게 비전인데 요걸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계속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저게 뭐냐면 저걸 보여줬더니 누가 그러대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그건 아니에요. 꼭 종교가 있는 사람들만 미션과 저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예요. 왜? 나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큰 일을 할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를 제가 이렇게 규명을 해버렸어요. 이거 어머니가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만든 거예요. 저는 지금 성공 큐레이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공 큐레이터. 저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성공할 수 있도록 큐레이션해준 우리나라 제1호 성공 큐레이터예요. 저희 회사가 그런 회사예요. 성공한 사람들 만들어주는 회사. 기조 선배님, 조건이 있어요. 내가 저 인간은 안 돼 그러면 걔는 우리 회사에 돈 1,000만 원, 1억을 들고 와도 저는 안 해줘요. 근데 저 사람은 꼭 성공해야 돼 그러면 돈 없어도 전 해줘요. 성공하면 돈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꼭 받아내요, 제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성공하면 제가
직원 시켜서 문자로 띄워요. 문자 띄우라고 그래. 이제 성공했으니까 돈 갚으라고. 다 갚읍디다. 그리고 이자까지 주던데요? 야, 양심 있는 인간들이야, 걔네들. 그래서, 이거 너무 괜찮아, 이 일을. 그리고, 지금 이제 프로필인데, 좀 이력이 좀 독특합니다. 공무원 출신이고요. 우리나라에 공무원 출신 사실은 프로가 몇 명 안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공무원 들어가서 정년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냥 딱 10년만 하려고 들어갔던 사람이어서, 대학에서도 교수도 몇 년 하고, 청와대 청년 멘토도 지금 하고 있고, 교육에 관련된 일을 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이 주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배님들, 지금 코로나가 혹시 언제쯤 끝날 것 같으세요? 선배님들 생각하기에. 그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했다가, 위드 코로나라고 이렇게. 코로나는, 마스크는 우리한테는 평생 가는 거야, 이렇게. 마스크 써보니까 이제 익숙해서 그런지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더라고요. 와이프하고도 뽀뽀도 마스크 끼고 하는데요, 보고.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요즘에 마스크 좋은 거 많던데요? 지퍼로 돼가지고 밥 먹을 때 열고 이렇게 먹는 마스크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여기 온 주제가 뭐냐면 1인 지식기업 전문가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도대체 그럼 1인 지식기업 전문가가 뭐가 다른 거냐? 뭐가 다른 거냐? 그거를 이제 좀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강사 그러면 여러분은 탁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 같은 게 있으세요?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지금 강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강사를 꿈꾸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강사 그러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혹시? 깨끗함? 오케이, 또? 네? 밝음? 오케이, 또? 반듯함? 예, 또? 강사하면. 네, 제가 아주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기업을 강의를, 우리나라 외국 기업도 대기업을 다 나가. 들으는 소리가 있어요. 인사 담당자. 리더십 강사가 왔는데, 제가 볼 땐 리더십이 전혀 없대요. 고객만족 강사가 왔는데, 제가 볼 땐 고객만족 전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 리더십, 예를 들면, 고객만족 강사가 왔으면, 하다못해 밥 먹을 때 보면 그게 습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는. 그래서 주로 이런 분들을 강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강사라고 그래요. 더 웃긴 건, 선생님, 개무 강의를 하는데, 부자가 아니에요. 개무 강의를 하는데, 서울에 집이 없어. 개무 강의를 하는데. 물어봤대요. 거기 강사님 근데 되게 궁금해서요. 강사님 차를 보니까, 근데 그랬더니, 아, 네. 그런 차를 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더래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재무강사면 웬만큼 성공한 이야기를 하자는데 자기 성공한 케이스는 없고 누가 했다 이것만 해요. 이런 걸 강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있으려면 내 얘기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컨텐츠가 뭐예요? 강사가 됐든 지식기업 전문가가 됐든 제가 알려드릴게요. 컨설팅하고 전문가니까. 선생님, 강의를 할 때 청중들이 제일 좋아하는 강의가 어떤 강의냐면 재밌는 강의도 아니고 신나는 강의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나온 강의도 아니고 어떤 강의를 제일 좋아하느냐? 모든 강의는 컨텐츠인데 컨텐츠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스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없으면 되게 딱딱하고 건조해요. 좀 감동이 거의 없어요. 스토리가 없으면.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가 단계가 있어요. 레벨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중에 지식기업 전문가들 콘텐츠 만들 때 세 개 레벨이 어떻게 하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제일 한번 낮은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제일 낮은 게 뭐냐면 빤한 스토리.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스토리. 책 보면 나오는 스토리. 신문 보면 나오는 스토리. 옆에 사람을 얘기하다 보면 나오는 스토리. 이런 걸로 강의하지 마세요.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냥 재밌으면 웃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스토리가 뭐냐? 나의 스토리. 강의하는 사람 스토리. 내가 강혜경 원장님 처음에 만났을 때 왜 내가 너무나 좋았냐면 그때 소장님한테 되게 몸이 안 내가 물어봤어. 왜 이렇게 시작하셨냐고 했더니 살고 싶어서 하셨대. 근데 지금 본인이 좀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센 거예요. 다른 분들. 무슨 강의를 스킬로 하는 강사가 있지만 그렇게 자기가 체험하고 이 체험이라는 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강의 잘하고 못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왜? 이게 전달이 되니까 이걸 뭐라고 전이라고 감정전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아무리 배우가 연기를 잘해도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연기하고 실제하고 구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뉴스나 영화에서 제일 감동 있게 보는 장르가 뭐냐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보면 눈물이 더 많이 나고 더 감동되는 거예요. 왜? 공감이 되니까 이게. 근데 예를 들면 요즘은 펜트하우스 보면서 공감이 되세요? 그거는 우리 얘기 아니잖아요. 공감이 전혀 안 돼. 근데 사장님은 내가 강의하는 거 몇 번 봤거든요. 그냥 자기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센 게 있어요. 스토리보다. 그래요? 뻔한 스토리, 내 스토리. 이거보다 더 센 스토리가 뭘까요?